울릉도의 바다 한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파도 위에 마치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심어놓은 듯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바다 한복판에 육지가 아닌 곳에 활주로가 세워지고 30층짜리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듯한 이 장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바로 울릉바다에 심은 아파트 30개다. 처음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1년에 300일 이상 몰아치는 울릉도,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이제 그 불가능한 도전이 69%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바다 위 1200m 구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 30m의 해역에 30개의 거대한 피어, 기둥 구조물가 세워졌습니다. 각각은 아파트 한 동에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들이 콘크리트 상판을 떠받치며 활주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육상으로부터는 교량을 통해 연결되며 공항 전체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독립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자 해양공항 건설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하늘길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에게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전 뒤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왜 활주로 길이는 여전히 1200m에 머물러 있는가? 바람이 거센 울릉도에서 이 길이로 제대로 된 항공 운항이 가능할까? 이미 공정률이 69%를 넘어섰지만 설계 변경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울릉바다 위의 거대한 공사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공항 건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대한민국 해양토목 기술의 진화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섬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일부인 것이죠. 이제 파도 위에 세워진 활주로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울릉공항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90년대 후반, 울릉도가 기상 악화로 수일간 고립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불편은 파도에 막혀 끊기고 응급환자는 하늘길이 없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울릉도에 공항을 세우자는 요구는 지역의 염원이자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형이었습니다. 울릉도는 산이 가파르고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었고 매립을 하자니 환경훼손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자. 이 결정은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한 울릉도의 해상에서 활주로를 안전하게 지탱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토목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심 30m 바다 위에 30개의 대형 피어를 세우고 그 위에 활주로를 올리는 구조.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조차 선뜻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으로 울릉공항 기본 설계를 확정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1200m, 폭 30m로 결정되었습니다. 취항 가능한 항공기는 중형급 터보프롭 여객기, 예를 들어 ATR-72, DASH-8다, CQ400 등의 기종입니다. 사업비는 약 600억 원. 시공은 포스코 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맡았습니다. 2021년 초, 첫 기초 파일이 바다에 박히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엔 폭풍과 조류 탓에 여러 번 중단되었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시공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현장에는 이미 콘크리트 상판이 차곡차곡 쌓여 활주로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울릉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하늘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해방어선 안쪽에 위치한 해양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사시에는 군용기나 해경항공기의 긴급 착륙지로도 활용될 수 있어 국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69%, 활주로 상판의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터미널과 진입도로 공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로 3시간, 때로는 10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가 단 60분 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길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1200m로 항공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폭풍과 돌풍이 일상인 울릉도에서 중형기 운항은 가능한 걸까? 이제부터는 이 해상 활주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공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30개를 바다 밑에 세운다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바다 위에 직접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울릉도 북동쪽 저동 앞바다의 수심 30m 해역에 30개의 대형 피어, 기둥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얹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마치 해상고속도로의 교량을 수평으로 길게 이어붙인 형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이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기술 수준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활주로의 총 길이는 1200m 혹은 30m입니다. 각 피어는 지름 약 15m, 높이 30m, 중량 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바다 밑에는 안반층까지 도달하는 강철 파일이 20m 이상 깊게 박혀 피어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 위에 상판을 얹고 콘크리트를 이어붙여 활주로를 완성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단순한 해상 매립이 아닙니다. 매립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파일 피어 슬래브 구조는 바닷물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진과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각 피어는 1m 이상의 수평 흔들림에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을 위해 울릉도 인근에는 임시 제작 야드가 설치되었습니다. 피어는 육상에서 제작한 뒤 바지선에 실려 해상으로 운반됩니다. 이후 GPS 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에 내리고 해저에 설치된 가이드 프레임을 통해 수직 정렬을 맞춥니다. 오차 범위는 불과 수 센티미터입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공사가 중단됩니다. 울릉도는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공사 일수가 연평균 200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정률이 69%를 넘은 것은 첨단 시공 기술과 실시간 기상 예측 시스템 덕분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인공위성 기반의 풍향 조류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 단 몇 시간의 틈새 날씨에도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하부에는 방파공 구조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닥 지지대가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0m가 넘는 파도도 상부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구조체 내부의 공기층과 기둥 간 간격을 통해 완화됩니다. 이러한 다중완초 시스템 덕분에 활주로는 태풍급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공법은 국내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도 유례가 드뭅니다. 울릉공항은 그 자체로 해양 토목 기술의 실험장이자 대한민국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향후 백령도나 흑산도 등 다른 도서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상 활주로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술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은 운항 안정성입니다. 활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위에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항이 됩니다. 이제 활주로가 완성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바로 활주로 길이 1200m입니다. 그 길이로는 ATR-72급 항공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바람이 세고 활주로 여유 공간이 적은 울릉도에서는 착륙 여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상지형 기체 성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1200m 논란이 왜 끊이지 않는지, 어떤 근거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69%, 숫자로 보면 절반을 훌쩍 넘은 단계입니다. 활주로, 기초 구조물의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해상상판은 이미 절반 이상 이어졌습니다. 항공기 계류장, 터미널, 부지, 진입교량 공사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는 매일 400명 이상의 인력과 50여 대의 중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진척과 달리 공항의 완성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활주로의 길이입니다. 1200m라는 수치는 울릉도의 지형제약 속에서 나온 최소한의 절충안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형급 공항은 최소 1800에서 21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울릉공항은 그보다 600m 이상 짧습니다. 이 길이에서는 ATR-72나 Q400 같은 중형 터보프롭 항공기는 착륙이 가능하지만 기상 조건이 나쁘거나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안전마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울릉도의 바람은 독특합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강풍이 해안 절벽을 타고 급상승하거나 반대로 하강 기류를 형성합니다. 조종사들은
이를 윈드시어라 부릅니다. 활주로 접근 중에 맞바람이 갑자기 뒷바람으로 바뀌면 착륙거리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200m의 짧은 활주로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적어도 1500m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정률이 69%를 넘은 상황에서 설계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상 구조물은 서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중간에 길이를 늘리면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과 최소 3년 이상의 공사 지연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현재 설계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한 특수 운항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접근 각도를 조정하고 비행 경로를 통해 북쪽으로 우회시키는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종사 협회와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운항 경제성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기체는 연료를 적게 싣고 탑승 인원도 줄여야 합니다.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항공사가 운항을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흑산도 공항 프로젝트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수차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도서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의 상징입니다. 정부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상판 연결과 터미널 완공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 2년은 활주로 포장, 항행 안전시설 설치, 시험 운항 준비에 집중됩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건 완성과 운영뿐이다. 그 말처럼 이제 공사는 후퇴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안전성과 효율성의 균형이라는 숙제는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2028년 개항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울릉도의 생활과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 공항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 만약 울릉공항이 계획대로 개항한다면 울릉도의 하늘길은 완전히 새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배뿐이었습니다. 동해, 포항,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하루 1에서 2회 운항하지만 파도와 바람 때문에 결항률이 30%를 넘습니다. 겨울철에는 며칠씩 섬이 고립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울릉도에서 김포까지 단 1시간, 포항, 김해, 청주 등 내륙 주요 도시에서도 직항이 가능해집니다. 관광객은 배 멀미 걱정 없이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고 응급환자 후송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이자 시간의 혁명입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객 수가 연간 5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숙박업, 식당, 교통, 문화시설이 급속도로 확충되고 청년 인구 유입도 기대됩니다. 실제로 울릉도는 공항 주변 지역의 신도시형 복합 관광단지를 계획 중입니다. 호텔, 전망대, 바다 케이블카, 해상레저 시설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로 공항 개항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울릉도의 자연환경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섬세합니다. 공항 개항 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어지면 생태 훼손과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미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울릉도의 매력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고유한 고립성에 있다며 관광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공항이 지역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발전의 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인프라가 아니라 섬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울릉공항의 개항은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동해 최전선에 위치한 울릉도는 독도와 불과 87km 거리입니다. 공항이 완성되면 동해 감시와 해양 주권 수호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강화됩니다. 유사시에는 해경과 군의 긴급 대응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항과 연계된 복합교통체계 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포항 물결표 울릉 항공노선 외에도 헬기 기반의 독도 접근 시스템, 해양 레이더 감시 강화, 위성통신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그 중심에서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허브가 됩니다. 2028년 개항이 단순한 일정상의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 이 섬을 바다와 하늘로 연결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울릉도의 일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람에 갇혀 발이 묶이던 섬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나고 주민의 삶은 안정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섬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울릉공항이 가지는 기술적 전략적 의미를 짚어보며 왜 이 바다 위의 활주로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불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 하나에 세워지는 지역공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바다와 싸우며 얻은 기술적, 전략적 성취의 결정체입니다. 69%의 공정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해온 10년의 땀과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울릉공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활주로는 육상의 평탄화된 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울릉도에는 그런 평지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 공항을 바다 위에 띄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혁신이었습니다. 해상 활주로는 파도와 바람, 지진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 설계된 피어와 상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를 자랑합니다. 각각의 피어는 2,000톤을 넘는 콘크리트 블록이며 서로 간격을 유지한 채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 바로 그 기술이 대한민국 해양 토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향후 더 큰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남해 흑산도, 백령도, 심지어 독도 인근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활주로나 해상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그 첫 번째 실험장이자 미래 해양 영토 확장의 디딤돌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은 국방적 관점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민간공항이지만 유사시에는 해상 초계기, 수송기, 헬기 등 군용 항공기의 보급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해의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작전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동해 방어선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건설기술, 항공운항,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이 공법은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양 국가에서 이미 해상 활주로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응급 환자가 바람에 갇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병원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주민들은 겨울 폭풍에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이 공항의 완공은 대한민국 이 섬을 버리지 않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활주로일지 모르지만 울릉도 주민에게는 희망의 다리이며 기술자에게는 도전의 결실이고 국가에게는 미래 전략의 상징입니다. 이제 2028년 바다 위 활주로에 첫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회색의 활주로 위로 하얀 동체가 섬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첫 장면. 그것은 한 세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날 울릉공항은 단지 울릉도의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신의 바다 위에 길을 낸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파도 위에 세운 아파트 30개. 그것은 결국 하나의 활주로가 되었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인간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지만 그 바람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을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그것은 기술의 결실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